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2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3월 8일 열리죠. 딱 2주 남았습니다. 처음에 2주 전에 레이스를 시작을 할 때 2강 구도, 양강 구도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컷오프를 거쳐서 4강이 진출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로 해석이 됐는데 지금 2주 동안 이 TV 토론도 하고 합동 연설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죠. 변수도 생기고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상황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이 시점에 2강 구도가 거의 무너지는 양강 구도가 무너지는 김기현 독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은 여당 전당대회 2강 구도 무너지나 김기현 44.0%, 안철수 22.6%,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가 지금 40% 이상 지지율로 계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를 2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지지표를 흡수를 했을 때 거의 이 오차범위 안에서 김기현 후보와 거의 맞선 적이 있었죠. 어떤 조사에서는 앞섰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2주가 지나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발표한 데 따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빼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투표를 할 사람들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기현 44.0, 안철수 22.6, 그리고 천하람이 15.6, 한교안이 14.6. 천하람, 한교안은 비슷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교안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22.6, 천하람 15.6, 한교안 14.6. 거의 확실한 우열이 없는 그 상황에서 김기현 후보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난 직전 조사보다 7.8%포인트나 하락을 했다. 그리고 천하람, 한교안 후보는 6.2, 7.6%포인트 오르고 있다. 올랐지만 김기현 후보와는 상대하기가 벅차죠. 가상양자 대결에서도, 그러니까 가령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도, 김기현이 50.1, 안철수 37.6. 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지지도 조사가 상당히 눈길을 겁니다. 일단 민영삼 후보가 14.8%로 1위,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 4명을 뽑죠. 8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또 1명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자, 일반 최고위원에서 민영삼 후보가 14.8로 1위, 김재원 13.6, 조수진 13.1. 자, 10%를 넘어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박빙이죠. 민영삼, 김재원, 조수진. 이 세 사람은 다 친윤입니다. 친윤. 그때 컷오프를 했을 때 친윤이 상당수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준석이 밀고 있는 두 사람, 허나 김용태가 약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민영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순이고 그다음에 김병민도 친윤이죠. 그 다음에 김용태, 허나 나옵니다. 김용태, 허나, 정미경 이렇게 순인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져 있죠. 김용태, 이준석 키저라는 김용태와 허나는 지금 8%, 6% 선이고 또 한때 이준석과 가까웠던 정미경 후보도 6%로 최하위. 그러니 이준석과 가까운 김용태, 허나, 정미경 이 세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뒤로 쫙 밀려나 있습니다. 이준석 키저를 비롯해서 이준석과 가까웠던 정미경 후보까지.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 한 사람을 뽑는데 여기서도 친윤 장해찬 후보가 43.7%로 압도적으로 1위고 그 다음에 김가림 후보가 9.8, 또 이준석이 밀고 있는 이기인 후보는 7.8%.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이 내세웠던 본인들은 뭐 어떤 뭐 4명의 개혁, 뭐 보수 개혁 보수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네 사람은 결국은 찻잔 속 태풍에 머물 가능성이 더 커졌다. 태풍은 지금 찻잔 속에서만 움직이다가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딱 멈출 텐데, 이 천하람 후보,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하는 천하람 후보도 지금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지지율이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그 한교안 후보와 꼴찌를 다투는, 자,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돌풍 그렇게 하는데 이 돌풍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새로 유입된 그 당원들 중에서 그리고 이 당원들 중에서 이준석이 그때 막 그 당원 가입 운동을 막 하고 다녔을 때 본인이 가출을 해서 지방을 다니면서 그때 들어온, 그래서 이준석 쪽이 한 10% 정도가 있다. 이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 중에서. 자, 그래서 물론 이 여론조사는 그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심이 비슷한 걸로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죠. 그래서 한 그 정도가 전체 다다. 한 10%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이준석 키저들 중에서 뭐 천하람이나 아니면은 이 김용태나 이런, 또는 뭐 이기인도 마찬가지고 아직 젊은 후보들이죠. 뭐 허나도 마찬가지고 젊은 정치인들인데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화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네 사람은 이미지가 고착화 되는데 무슨 이미지냐면은 이준석의 아류, 이준석 아바타, 그리고 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본인들은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금 그 정통 보수 정당의 지도부 경선에 나섰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있고 이 박수를 받는 그 이미지가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수 정당 안에서 주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이미지로 계속 가면은 계속 아웃사이더죠. 보수 정당 안에서 아웃사이더. 그것을 지금 본인들이 그 스스로 그 구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지원 때문에 반짝 이렇게 인기를 얻고 또 특정 그 계층에서 좀 지지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함몰돼서 본인들이 그 틀 안에 갇히는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준석을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김계연 후보가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해서 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그날 3월 8일 날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냐. 자, 이게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아니면은 이 과반수를 못 얻으면은 다시 날짜를 잡아서 또 투표를 해야 되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김계연 후보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선 없는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추이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3월 8일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의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서 관리형 당 대표를 두고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체제를 구상을 하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 보조를 맞추는 당 지도부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날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이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이 참 모양도 좋고 어떤 힘도 받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없는 이 당대표 선출. 그래서 친윤계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는데 3.8 전당대회에 대통령도 오고 당원이 10,000명 이상 모이는데 그날 결론이 나는 게 당의 축제라는 취지에 맞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준석계는 새정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혁신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계도 실제 행태는 구태 정치 뺨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히 천하람 후보가 아주 정치 그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일종의 단일화를 제안을 합니다. 이 본인이 조금 전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22.6%, 안철수가 22.6%, 본인이 15.6%, 합치면 38.2%. 그러면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적대시하던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태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본인은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경선 출발할 때만 해도 안철수와 연대할 일은 없다. 김기현 안철수가 결선 가도 그건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천하람이 거의 뭐 멘토처럼 삼고 있는 이준석과 거의 뭐 천적이죠. 두 사람 완전히 천적인데 이준석은 여전히 또 안철수를 공격을 하는데 천하람은 또 안철수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구태이연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 정치면입니다. 세계일보 정치면 보시면 안철수의 손 내민 천하람, 천안연대 구축 가능성 급부상. 천안연대, 뭐 지역 전 충청도 천안이 아니고 천하람 안철수 연대. 이 천안연대도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붙였지만은 뭐 안천연대보다는 발음이 천안연대 그러면은 이 연상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천안연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것도 천하람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천안연대 이 이야기도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람이 먼저 나오죠. 안철수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데 실제로 대선에도 출마를 했던. 그런데 천하람 전혀 정치적 경험도 없고 하는 인물이 앞에 내세우고 천안연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람은 이태원 사건 회복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같이 가자 이렇게 안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같이 손잡고 뭐 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했지만 안철수 쪽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일단 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천안연대 어떻게 내가 천하람 뒤에 쫓아다니느냐. 그런데 의견은 존중한다. 여지는 또 안철수 쪽에서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천하람은 과한 그 해석이다. 이렇게 자기 캠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천하람 본인은 언제나 열려있다. 언제나 열려있다. 안철수와의 연대, 천안연대 언제나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구태, 연한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어떤 뭐 돌풍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서는 가끔 진실, 팩트와는 상관없는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해창 전 총재가 두 번이나 대선에서 대세론을 탔지만 김대엽 그 병풍 조작 이것으로 실패를 했죠. 자, 그것처럼 팩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이 선거판을 흔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이야기죠. 자, 부동산 투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진실은 아직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울산 땅 공방 가열 김기현 수사 의뢰하라. 전 그렇게 의심이 되면 수사 의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안철수는 총선의 하약구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이슈, 김기현 울산 땅 이슈는 2021년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했죠. 그래서 서로 여야 간에 막 공방을 벌였는데 저쪽 당신들 쪽 진영의 사람들이 땅 투기를 많이 했다.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기현을 공격을 하면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 완전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이 김기현 그 후보 쪽에서는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 그 이슈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내부에서 경쟁하는데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와서 막 확산을 시키고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총선에서 영향을 안 미치죠. 만약에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는데 총선 때 이것이 진짜로 밝혀지면은 이 국민의힘 전체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진실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다시 여당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물타기의 일환이기도 하죠. 위기에 몰린 이재명 물타기 일환이기도 한데, 자, 이 공세를 처음에 시작한 한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이번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 핵심 관계자는 만에 하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그를 겨냥한 울산 KTX 연결도로 시세차 의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하야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의혹을 좀 털고 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직 2주 남았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김기현 의혹에 대해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끼어들었다.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설전에서 여야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진상조사단 단장과 구성원이 이런 시일 내 구성될 것 같아. KTX 노선 변경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외압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당시 김기현 의원이 국토교통위에도 있었고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자, 민주당이 처음 의혹을 제기를 해서 불확실한 그것을 국민의힘이 내부 경쟁에서 끌어들였고 그걸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울산 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의 개입해서라도 명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김기현 울산 땅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이재명 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물타기라는 이런 관점도 있죠. 김기현 후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은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겠죠. 어떻게 하면 심지어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속만 면하면은 당 대표직 내려놓겠다. 이런 야합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설훈 의원의 발언에서 설훈 의원이 부결시켜주면은 이재명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니 이재명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 멘탈 갑이, 멘탈 왕이,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당에서는 이재명이 그리고 형수에게 했던 욕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막말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 이재명 방탄 위에 3.1절 국회 열자. 3.1절에 국회 열자. 그리고 대통령의 깡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 막말도. 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하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대통령을 깡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특별히 할 말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발언입니다.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깡패의 인식이다. 자신의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 폭력에 맞선 정당한 방어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말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검사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로 자천이 됐다가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보복할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우려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막말 수준이죠.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깡패, 조폭, 양아치라는 단어와 친숙하게 어울리던 분이 누구였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조폭 출신이라는 거 뭐 다 알려진 이야기죠. 그쪽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부탁을 해서 북한에 송금도 해주고 또 대북 송금 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쌍방울은 뭐 내일을 사입은 적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좀 뭔가 수사에 걸렸을 것 같은 거는 어떤 술자리에서 한 번 바꿔줘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4번 통화를 했었다. 근데 오늘 또 조간신문에서는 4번이 아니고 5번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조폭 출신이라는 이야기죠. 김기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 국회 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지금 국회가 상시 국회라고 해서 이 7월을 제외하고 매달 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짝수달에만 열었죠. 근데 3월, 다음 달 3월도 홀수달인데 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 3월 국회를 언제 개회를 할지 이것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하죠. 그런데 민주당은 28일 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 3월 1일부터 국회를 다시 이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방탄이 되는 거죠. 이재명 방탄이.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서 공백이 있으면 그때는 검찰에서 그 국회의 체포 동의안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8일 이어서 1일 자정, 그 다음에 새벽 0시 이어서 계속 임시국회를 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말고 통상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날은 3.1절이고 공휴일이니까 이 3월 달에 처음 시작되는 월요일 그게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날 개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3월 5일 사이는 국회가 없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 없이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양쪽이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절은 법정 공휴일로서 순국 선열을 기리는 날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체포 동의안 부결 27일에 부결시키고 나서 빈틈 하나 없이 이재명 방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금 다수 야당 힘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회를 이재명 방탄 도구로 삼고 있는데 진작 민주당이 제1야당 특히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진작 입법부 기능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에는 국회를 도구로 삼으면서 본연의 일은 팽개치고 있는 거죠.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발 묶인 법안 13,198건 일하는 국회법 시행 후 대래 3배 발 묶이는 게 일하는 국회법 시행 후 대래 3배라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린 건데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2021년 3월에 적용이 됐는데 그전에는 짝수달에만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린다. 아마 1월과 7월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전체 회의는 매월 2번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번 이상 열도록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정쟁 속에 상임위 계류 법안이 급정화를 하고 있다.
법안 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7개 상임위원회 중 단 한 곳도 안 지켰다. 갈수록 일 안 하는 국회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일하는 것 딱 하나 있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겁니다. 2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